2장 무기 없이 싸우는 법 심리적 방어구 만들기. 전쟁터의 진실을 직시하고 지도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종종 눈에 보이는 창검보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화살에서 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심리학자 미키 이치타로의 통찰은 인생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평가와 비판과 시선에 그토록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며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우울해하며 힘을 잃는 것일까요? 그에 져서 나는 왜 내 말을 흘려듣지 못할까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본능적으로 갈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시대의 부족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먹이와 안전을 잃고 홀로 야생에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의 인생 전쟁터는 원시시대의 정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위협은 표범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과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고대 뇌는 여전히 부족으로부터의 배제를 죽음에 준하는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배제는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은 마치 그런 것처럼 격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과도하게 개인화하여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가치와 존재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사는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고 결론이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이 직장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자다. 비판의 대상은 보고서라는 특정 작업물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즉시 그것을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확대 해석합니다. 미키 이치타로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그의 또 다른 저서 다크 심리학에서도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조작과 권력 게임을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영향력에 말려들고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빼앗기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심리적 성문을 열고 당신의 소중한 자원인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과 자신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판과 조롱과 무시와 비교와 죄의감 유발과 같은 심리적 화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심리적 방패와 갑옷이 없다면 당신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장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심리적 방어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어구는 철이나 강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전환과 내적 경계성과 정서적 독립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어구는 위도 분리 기술입니다. 다크 심리학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읽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공격할 때 즉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하라.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들은 정말로 나를 해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인가? 상사의 비판을 다시 생각해보자. 상사의 의도는 정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닐 것입니다. 상사의 의도는 아마도 보고서의 질을 높여 팀의 성과를 내고 자신의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상위 관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판의 내용 자체는 당신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 방식이 공격적이었을 뿐입니다. 의도를 분리하면 당신은 감정적 반응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사의 감정이나 전달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정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구는 정보 필터링 기술입니다. 나는 왜 내 말을 흘려듣지 못할까에서 미키 이치타로는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듣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전사는 말을 해체하고 분류하고 필터링할 줄 압니다. 비판이나 평가가 들어왔을 때 다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십시오. 첫째, 사실에 기반한 유용한 정보. 둘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과 의견. 셋째, 명백한 감정적 공격 또는 조작. 보고서 비판에 의해서 사실에 기반한 유용한 정보는 데이터가 3가지 항목만 비교되었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은 이 보고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공격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는 식의 말투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전사는 첫 번째 카테고리의 정보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참고만 하며, 세 번째 카테고리는 완전히 걸러냅니다. 이것이 심리적 방어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취하라.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구는 자기 가치 분리 기술입니다. 이는 인생 전쟁에서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작업물과 당신의 가치를 분리하라. 당신의 역할과 당신의 존재를 분리하라.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보고서를 잘못 쓴 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보고서 작성이라는 특정 작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직장에서 실패한 것은 당신이 실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직장에서의 한 경험일 뿐입니다. 이 분리는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판에 무너지지 않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 의미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아에 대한 위협에 더 취약해집니다. 자기 가치를 외부 성과와 분리하는 것은 바로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다크 심리학이 경고하듯 이 세상에는 당신의 심리적 방어를 무너뜨리고 자원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을 가장한 조종, 죄의감을 유발하는 말, 사회적 규범을 이용한 압박, 정보를 왜곡한 설득 등 다양한 심리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성문을 열고 당신의 내부로 들어와 당신의 군량미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일에 빼앗고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드라마에 연루시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선이란 당신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구분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책임이고 무엇이 당신의 책임이 아닌지를 정의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타인의 기대는 타인의 책임입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당신은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결국 자신의 인생 전쟁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실전 기술 중 하나는 지연 응답입니다. 누군가의 요구나 비판이나 공격에 직면했을 때 즉시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에게 귀중한 심리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충동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 요구는 합리적인가? 이 비판은 옳은가?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유리할까? 지연 응답은 당신이 반응의 주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 기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동일한 에너지를 투자하면 당신은 곧 고갈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과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는 사람과 일에는 에너지 투자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병사가 배고플 때 싸울 수 없듯이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어떤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미키 이치타로가 지적하듯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상처와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망상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버려질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심리적 방어구에 가해지는 가장 지속적인 부식제입니다. 이 두려움과 맞서는 방법은 회피가 아닌 직시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이 현실인지 망상인지 검증하고 만약 망상이라면 더 합리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검을 갈고 방패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적 방어구를 만드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과 자각을 통해 점차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지라도 당신이 의도 분리와 정보 필터링과 자기 가치 분리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화살이 당신의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고 방패에 막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이 더 이상 맨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장한 전사입니다. 당신의 갑옷은 지식으로 빚어졌고 방패는 자기인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검은 내적 경계선입니다. 이제 당신은 전쟁터를 걷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을 경계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싸울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